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효입니다.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최근에 주요 국가들 봉쇄 해제라는 호재, 그리고 미중 간 첨예한 갈등이라는 악재가 교차하면서 이성보다는 상당 부분 야성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왕의 귀환이라고 할까요?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6월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및 6월 주도주 논리. 기본적인 6월 주도주 논리는요, 종목별 혹은 이제 지수별 키 맞추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비교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지점을 상당 부분 찾아갔죠. 그런데 다우지수는 아직 급락 지점까지는 상당 부분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지점을 넘어섰죠.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급락 지점에는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찾아가는 작업. 그리고 종목별로도 키 맞추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된다고 보고,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삼성전자도 워낙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최소한 이제 현 가격대에서 10% 이상, 특히 이제 그 120일 이동평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이제 비메모리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SNS텍이라든가 혹은 리노공 같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그 네페스 사례로 말씀드릴 텐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그 크게 한번 도약해도 될 만한 그런 어떤 뭐 캐파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상당 부분 오르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그 5G 테마와 흐름을 같이 하거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제법 좀 오르긴 했지만, 역시 그 35% 대규모 유상 증대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6월 2일 전까지 매수하게 되면 유상증자 35%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상 이후에는, 기준가 이후에는, 권리락 이후에는 소급 적용해서 한번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비대면이라든가 2차 전지, 뭐 카카오, 다음, 혹은 이제 NHN 한국사이버걸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사실 그 최근 들어서 결정적인 어떤 상투, 과열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도 삼성 SDI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어떤 그 과열 신호 혹은 이제 상투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6월까지는 역시 그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 비대면이라든가 2차 전지 혹은 이제 일부 비메모리들이 시장을 주되는데, 이들이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매기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물론 이제 그 키 맞추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 쪽으로 가고요. 일부는 5G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 5G 테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거든요. 5G.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이제 몸집이 큰 그런 바이오보다는 중소형 바이오죠. 말 그대로 중소형 바이오. 그것도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제법 어떤 커다란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안내 말씀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다우 지수하고 이제 나스닥 종합인데요. 다우 운송을 제가 해놨습니다. 다우 운송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랐죠. 역시 그 C 사태 관련해서 가장 데미지를 이제 많이 입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어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만들어 놓고 지금 새벽에 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급락 시점에서 많은 갭이 있죠. 이제 빨간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나스닥과 이제 키 맞추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래는 이제 나스닥 종합인데, 나스닥 종합은 급락 시점의 상당 부분을 이제 찾아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에는 이제 그 코스피 종합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닥 종합인데요. 아래 이제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급락 시점을 넘어섰죠. 특히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IT라든가 바이오 혹은 비대면 이런 성장주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재 산업재, 조선철강 기계화학, 자동차 뭐 이런,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급락 시점하고 상당 부분 갭이 있어요. 그 갭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해가 뭐 가실 겁니다. 초보라도.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 조선주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아래 현대차가 되겠는데, 그 앞서 이제 우리가 코스피 종합을 본 바와 같이 급락 시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당 부분 많이 소외가 돼 있죠.
현대차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을 어디까지 찾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찾아가는 키 맞추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봉쇄 해제 조치를 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경기 민감주들이죠. 이들은 성장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이제 키 맞추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위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WTI라고 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고요. 아래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이제 34달러. 이것도 역시 그 종가가 안 들어간 겁니다.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유가와 주가의 상관계를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대략 러프하게 보면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40달러 정도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40달러 혹은 40달러 넘어서게 되면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위험 자산을 피하는 그런 연장 과정 속에서 이머징 마켓을 매도했다면 40달러를 넘어간다면 외국인들이 어떤 그 이머징 마켓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역시 그러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순매도했지만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도 역시 그 말이 안 되죠. 선물 가격이니까 가능한 거죠.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어요. 그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요. 방향성이. 그래서 외국인들은 순매도보다는 순매수 가능성이 이제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물론 이거 돌발적인 변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이제 그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 문제지 최소한 121선은 이제 그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지수를 왜 보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브라질도 그렇고 원유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 유가가 회복이 되면 러시아 증시,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증시 원유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가파르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가파르게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종가가 이제 그 49,900원으로 마무리가 됐죠. 지금 이제 우상단에 보면 이동평선 분석의 정수라고 얘기했는데 장단기 이동평선이 결집됐어요. 120일 이동평선을 제가 이제 또 표시해 놨는데 120일 이동평선을 제외하고 5일선, 21선, 60일선, 뭐 11선 포함해서 이렇게 그 단기 중기라고 봐야 되겠죠. 장기는 이제 120선 이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오타가 된 것 같네요. 단기, 중기 이동평선 결집. 그 마티 슈발츠라는 세계적인 명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 기억으로 정확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우리도 증권사에서 이제 그 투자 수익률 게임 대회를 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교 중심으로 많이 개최를 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스탠포드대 주최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년 연속 1등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이제 요청한 거죠. 당신이 어찌면 이렇게 주식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마티 슈발츠가 단 한마디를 했죠. 주식의 모든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 이동평선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그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일선이라고 치죠. 5일선은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일 수도 있고 이제 매도 단가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균형점을 유지를 해야 돼요. 최근 일주일간의 그 매매 단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지금 교차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것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 매매 단가의 흐름, 그리고 최근 2주일 동안의 평균 매매 단가의 흐름, 혹은 이제 20일선은 이제 한 달이고 60일선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의 매매 단가의 흐름, 이게 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부딪히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매수와 매도와의 끊임없는 싸움 과정 속에서 물리적이고 어떤 역학적인 힘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가격대에서 평균 매수 단가들이 일치한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위에 그 120일 이동평선, 120일 이동평선은 6개월이죠. 6개월 이동평선이고 우리가 흔히들 경기선이라고 의미하는데요. 기술적 분석가들이 굉장히 중요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가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토탈이죠, 토탈. 여하튼 간에 121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3,000원대 초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 흐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역시 요번에 최소한 120일 이동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동평선이 결집이 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고 또 유가가 회복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의 관계, 코스피와 코스닥의 관계 이런 키 맞추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리들이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네페스와 이제 그 아래가 이제 KMW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5G 테마 중에서 원래는 이제 이노와이러스가 대장인데 이노와이러스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매수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되고요. HFR이 아마 그 5G 중에서는 가장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네페스 기본적으로 흐름을 같이 했어요. 그 상승 흐름 우리가 굵은 빨간 선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상승할 때도 같이 올랐어요. 지금 네페스가 못 오르는 혹은 이제 KMW, 오이솔루션 등이 못 오른 이유는 작년에 실적이 너무나도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페스가 지금 최근에 원래는 좀 많이 올랐어요. 리노공업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사실 SNS보다 훨씬 낫다고 보는데 못 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고 대신에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반면 이제 KMW는 작년에 실적이 좋고 올해도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KMW 같은 경우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HFR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물론 이거 전망치가 되겠지만 올해 대폭적으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상승과 하락 흐름을 같이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비대면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혹은 리노공업 혹은 이제 비매물型리노공업 SNS 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그런 매기가 5G 혹은 이제 네페스 이런 쪽으로 이제 일단 그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연 회원이면은 이제 월 500만 원인데, 500만 원 한 번에 가입하시기가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또 신뢰라든가 실력 면에서도 좀 의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개월 정도 한번 뭐 인턴 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이제 원활하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그 체험 VIP 가입비 그 100만 원은 저희가 계약금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회원으로 전화하시게 되면 추가로 400만 원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있죠. 종목하고 수량하고 이제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분석한 다음에 하나하나 납득이 갈 만하게 이제 제가 진단을 해드리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 시장 같은 하여튼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가장 좋은 종목 우선순위에서 포트폴리오를 또 이제 우리가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